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07도 13845 비교 편지 결정의 위법이 수용 재결에 하자승계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수용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 처분으로서 그 수용 대상 토지 가격 산정에 기초가 된 비교 편지 결정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하자의 승계 여부를 물어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보증소에 관련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판결 유지를 살펴보면요. 자, 표준시 공시가 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 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표준시 공시가는 이를 인근 토지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시 공시가 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시 공시가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 산정에 기준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이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인근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 공시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장차 어떠한 수용 재결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해 볼 때 인근 토지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표준지 공시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토지 보상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표준지 공시가 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위법한 표준시 공시가 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시 공시가를 기초로 한 수용 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시 공시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준시 공시가 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면 물론 수용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 대상 토지 가격 산정에 기초가 된 비교 편지 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격 시점을 이의제결로 주장했어요. 그래서 원고 패소. 그 다음에 표준시 공시가 결정의 위법에 대해서 자, 보상금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표준시 공시가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원고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10도 11641 판결 우리 영업보상의 대상에 대한 가격 시점 관련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판례 살펴보면요. 토지보상법 제67조 1항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위법 77조 사항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 대상인 영업을 정한 같은 법 제 시행규칙 45조 1호에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 성립, 수용 재결 또는 사용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2010-3078이 판결. 자, 요거는 이제 91조 1항이 이제 개정이 되기 때문에 91조 1항에 대한 해석은 빼고요. 그러면 판결 요지 1, 2번 빼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판결 요지부터 중요한 판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딸딸딸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10-3078에 대한 판결 요지 세 번째 판결 요지부터 보시면은요. 토지보상법 91조 6항은 사업 인정을 받은 해당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하여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필요하게 된 때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환이 허용되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환매권 행사 기간은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네 번째 판결을 유지해서요. 토지보상법 제91조 6항이 정한 공익사업의 변화는 같은 법 제20조 1항 규정에 의한 사업 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에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판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사업 인정을 받거나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판매권의 행사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섯 번째, 사업 시행자가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버린 경우에는 어차피 변경된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토지를 재취득해야 하는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관계로 이와 같은 공익사업의 변화를 인정할 필요성도 없게 되었다. 공익사업의 변화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경된 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해당 공익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여섯 번째 판결로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상 초등학교 건립사업을 위하여 학교용지를 협의 취득하였으나 위 학교용지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던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설 새 초등학교 부지와 위 학교용지를 교환하고 위 학교용지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한 사안에서 위 학교용지에 대한 협의 취득 목적이 된 해당 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위 토지는 해당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고, 나아가 중학교 건립사업에 관하여 사업 인정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학교용지가 중학교 건립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의 변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학교용지에 관한 판매권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래서 이 판결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정평가사 꼭 합격한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